안녕하십니까. CGTV 조영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로우코드, 노코드를 통한 개발 혁신에 대해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은 두 분으로 지멘스의 강철 CTO와 아가도스의 박용규 대표님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한 분씩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GMS 맨딕스에서 맨딕스 기술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강철입니다. 저는 이제 AP의 리저널 컨설턴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가깝게는 중국, 일본하고 인디아까지 해서 제가 이제 기술들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례를 가지고 있고요. 재밌는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잠깐 보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가도스를 맡고 있는 박용규라고 합니다. 저희 아가도스는 국내 최초로 작년에 시범 서비스이지만 그 노코드 기반의 에이파스 서비스를 런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서 글로벌 넘버원 노코드 기반의 에이파스 서비스를 하고 있는 지멘스와 같이 토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감사드립니다. 예,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아가도스의 노코드 플랫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예. 저희 아가도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노코드, 로우코드를 뭐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궁금한 거는 도대체 노코드, 로우코드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만들 수가 있고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느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가도스를 기반으로 만든 정보 시스템들 몇 가지, 그 다음에 뭐 보여드릴 만한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나서 노코드, 로우코드에 대해서 일반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잠깐 동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보여드릴 거는 MES라고 하는 제조 생산 관리 시스템입니다. 제조회사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MES라고 하는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PMS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제조 기업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실제 반도체 장비 제조 기업에서 구축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간단하게 뭐 커뮤니티 게시판 뭐 이런 어떤 실행 화면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아가도스 스튜디오라고 하는 일종의 저작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 저작 도구에서 실제 화면을 어떻게 만들고 그 다음에 로직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하는 간단한 모습을 이 모든 거를 1분 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봐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이나 정보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메뉴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팝업 메뉴라고 그러죠. 풀다운 팝업 메뉴라고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밑에는 입력 화면들이 있고 뭐 조회 화면들이 있고 버튼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PMS죠. PMS도 뭐 같은 패턴입니다. 그리고 앞단에 그 지금 바탕에 대시보드 형태의 어떤 화면이 나오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게시판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데모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잠깐 작업을 했던 걸 보여드리는 거고, 지금은 이제 오퍼레이팅 하는 화면 잠깐 보여드렸고, 화면을 지금 디자인하고 개발하는 과정이고요. 이거는 화면에서 발생되는 이벤트 플로우를 디자인하는 과정이고, 이거는 이제 서버 단에서 움직이는 로직을 플로우 디자인 형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이렇게 플로우 다이어그램, 그 다음 드래그 앤 드롭 뭐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실 거는, 자, 방금 전에 보신 거는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핸들링하는 데이터 처리를 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이고요. 지금 보여드린 애플리케이션은 일종의 툴 성격의 애플리케이션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노코드, 노코드 어떤 그런 그 자동화 도구들은 뭐 비교적 간단한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만 핸들링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 저희가 현재
저희 아가도스 스튜디오를 통해서 만들고 있는 툴입니다. 어떤 툴이냐면 애플리케이션에서 화면 레이아웃을 변경을 한다든지 화면 레이아웃을 변경을 한다면 거기에 뭐 필드를 드래그를 해가지고 옮긴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있다고 보시면 이건 입력 화면입니다. 근데 이 입력 화면을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아가도스에서는 비주얼 컨피규레이터라고 하는 이런 요소들을 모든 애플리케이션에다가 붙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비주얼 컨피규레이터라고 하는 저 애플리케이션도 아가도스 스튜디오의 노코드 기반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화면을 버튼을 금방 추가를 했네요. 그리고 그 버튼에 대한 어떤 이벤트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를 뭐 정의를 하는 어떤 그런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로우코드의 어떤 적용 범위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범위보다 훨씬 더 한마디로 커버리지가 상당히 넓어지고 있다. 만드는,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많은 로코드 기업들이 현재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내 대한민국의 노코드, 로우코드 관련된 기업들이 모여서 협의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체 멤버가 현재 지금 국내 기업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20여 개사가 넘었어요. 그래서 그 20여 개사들이 각각의 어떤 그 목표하는 그런 자동화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거나 운영할 때 필요로 하는 어떤 세그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론트 단의 어떤 화면을 만들고 서버 단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인바운드 인터페이스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엔터프라이즈급 시스템을 만들 때는 저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바로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저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행 러닝 타임에서 애플리케이션 노코드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으면 그 애플리케이션이 실행하는 실행 시점에서 이게 실행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느냐 혹은 어느 병목 현상이 없느냐 뭐 이런 어떤 그런 실행 타임에서의 어떤 그 시그널을 전부 받아서 잘 처리를 하는 그런 요소들도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보 시스템이 됐든 앱 서비스가 됐든 이런 요소들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뭐 이 화면을 디자인하고 그 화면에서 발생되는 액션 로직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화면 단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활용하는 데이터 모델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그래서 화면 단만 해도 저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것만 하는 노코드 툴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기까지만 딱 하는 거죠. 그리고 서버 단은 보면 또 서버 단만 하는 또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단에서는 주로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를 디자인하고 스케줄링하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하죠. 그 다음에 요 보시면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인터페이스만 또 목표로 하는 그런 노코드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영역이 있고요. 저희 아가도스 기준은 뭐 아가도스는 전 영역을 전부 다 지금 커버를 하고 있고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전 영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을 설계를 하면 이 설계된 정보가 전부 데이터로 저장이 됩니다. 어떤 뭐 자바 코드로 생성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400여 개의 데이터 테이블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저장이 된다는 의미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요. 데이터가 저장이 되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데이터를 또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 데이터가 쌓이면 저거 자체의 빅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향후에 저희 아가도스의 목표는 저런 어떤 데이터가 광활하게 빅데이터로 쌓이면 저기다 챗 GPT 같은 인공지능 엔진을 붙이면 굉장히 재미있는 일을 할 수 있겠다. 저희가 이제 그 메타데이터가 저렇게 쌓인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럼 실행을 어떻게 하느냐? 소스 생성을 안 하는데 어떻게 실행이 되지? 아까 MES 같은 거 어떻게 실행이 되는 거지? 의문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실행 서버, 실행 엔진이 따로 별도로 더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실행 엔진이 저 400여 개의 테이블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를 쫙 가지고 와가지고 본인이 해석을 해서 트랜스포메이션을 합니다.
본인이 MES처럼 동작을 하는 거죠. 엔진이. 그래서 언제나 실행이 되는 건 저 아가도스 엔진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게 CRM이 됐든 ERP가 됐든 뭐 PLM이 됐든 어떤 솔루션이 됐든 어떤 시스템이 됐든 항상 실행은 노코드 엔진이 실행이 되는 거다. 그래서 소스를 생성을 하는 어떤 그 기술 트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트랙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노코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일반적으로 프로젝트를 하는 PM, 기획자, 디자이너, 백엔드 개발자, 프론트엔드 개발자 할 거 없이, 그리고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시민 개발자, 그 다음에 전문 개발자 모두가 다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부에서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노코드가 아무리 쉬워도 시민 개발자가 할 수 있는 영역은 한계가 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노코드는 전문 개발자가 활용을 할 때 그 효용성이 100%, 200% 활용이 된다. 저희 경험치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럼 어떤 영역까지 가능하느냐 라고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무슨 기업 협업 도구를 만들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기업 업무 처리는 100%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 전자상거래 커머스, 그 다음에 웹 퍼블리싱 하는 거, 그 다음에 일반 뭐 블로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목적으로 거의 그래서 저는 아가도스에서는 노 리밋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계가 없다. 뭐든지 제작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추구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가도스 스튜디오라고 하는 개발 도구 형태의 스튜디오가 존재를 합니다. 지금은 이제 윈도우 베이스의 스튜디오고요. 현재 지금 한 내년쯤에는 웹 베이스의 스튜디오도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맨딕스도 그 두 가지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웹 스튜디오는 조금 더 이지와 심플이라고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하든지 스튜디오를 벗어나지 않고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는 어떤 환경이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이 어디에서 활용이 될 수가 있냐. 뭐 일반적인 웹페이지도 가능하고 모바일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윈도우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거 있죠. 윈도우 기반의 윈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그런 윈도우 폼 기반의 애플리케이션까지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가도스를 기반으로. 그리고 OS도 뭐 안드로이드, 닷넷 환경 다 지원을 하고요. 기본적인 작업 방식은 잠깐 앞서 말씀드렸지만 드래그 앤 드롭, 그 다음에 어떤 그 위지 방식으로 전부 다 비주얼하게 어떤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뭐 여기서 웹페이지 형태의 어떤 다양한 어떤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을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그 다음에 대시보드, 일반적인 정보 시스템들, 그 다음에 뭐 리포팅까지 전부 다 가능한 어떤 그런 영역들을 가지고 있고요. 모바일도 보시는 바와 같이 전부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 애플리케이션도 저렇게, 저거는 지금 윈폼이거든요. 그래서 윈도우 애플리케이션 요즘 누가 쓰나? 라고 했을 때 특히 뭐 제조 기반이나 그 다음에 메디칼 이쪽에서는 아직도 윈도우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떤 디바이스하고 인터페이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윈도우 기반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쉽게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뭐 다양한 템플릿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가도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앱 서비스를 만드는데 다국어 서비스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걸 정말 쉽게 다국어 처리를 할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로직을 자동화 처리를 하는데 저희가 제공을 하는 그런 기능을 벗어나서 어떤 그런 요구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용자 정의 스크립트를 지원하는 어떤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바스크립트,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 그다음에 파이썬 뭐 이런 스크립트 언어들을 활용을 해서 넣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나는 꼭 자바로 개발을 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자바로 개발을 한 클래스를 연동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도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다양한 DBS 연결을 위한 어댑터를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MySQL, 오라클, 뭐 마리아DB, SQL 서버 이런 RDB, 그다음에 요즘 이제 많이 쓰는 몽고DB
그럼 시계열 데이터, 뭐 대량의 어떤 그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그래서 마크 베이스, 뭐 그다음에 ORM의 어떤 그런 하이버네이트, 뭐 이런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 대한 어댑터를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노 페인, 노 코드라고 하는 이제 코딩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서 항상 고통 없이 코드가 안 나온다라고 하는 저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시대가 점점 변하고 있어서 저희는 로우코드로 가면 고통이 더 덜해진다. 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너무 저희가 좋잖아요. 모든 게 다. 저는 안 믿긴 하는데 편해지긴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사장님 말 다 믿지는 않거든요. 이제 저는 현업에서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까 DB를 다 한다 그러는데 그 몽고DB도 그래픽 DB류인가요? 그래픽 DB도 이게 되나요? 요새 난 그래픽 DB는 저희가 아직 붙이질 않았는데 그래픽 DB 요새 예. 요즘 또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AI 쪽에 널리지 쪽을 제가 하기 때문에 그래픽 DB를 많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좀 나중에 좀 그것도 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한번 질문은 이게 이제 회사마다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이 있잖아요. 큰 회사들이. 그것 쪽에 뭐 이렇게 좀 많이 이게 가능한지 한번 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회사마다 자기들끼리 이제 여러 어플리케이션을 할 때 뭐 소통하고 막 이런 어플리케이션 옛날에 많이 다 개발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로 가능한지 한번 좀 가능합니까 이게 뭐? 정해진 답을 요구를 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말씀드렸듯이 아가도스는 예. 리밋이 없다. 모든 기존의 정보 시스템 실이라고 하는 데서 작업을 하는 뭐 대부분의 어떤 작업들은 아가도스로 99% 가능하다. 1%는 잘 모르겠고요. 99%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가능한 것하고 실제 적용이 되고 하는 거는 뭐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아직 엔터프라이즈급에서 100% 전부 다 적용을 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일단 기업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뭐 지멘스 정도면은 지멘스는 충분히 또 그런 마인드가 되기 때문에 또 맨딕스를 인수를 한 거라고 저는 좀 보여지는데 국내 기업을 만약에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대기업에서 기존의 어떤 그 정보 시스템실의 어떤 그런 역량들을 어떤 그 좀 이렇게 잠재우고 이렇게 갑시다라고 했을 때 그걸 이렇게 아직은 좀 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문화적인 어떤 그런 프레임의 문제지 그런데 기술이 모자라서는 아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은 이제 저는 여지까지 이제 젊었을 때부터 코딩을 쫙 해서 뭐 그 템플릿 랭귀지 뭐 서브스크립티브도 하고 뭐 다 여러 가지 랭귀지를 해봤는데 하면 할수록 이제 좀 편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그 젊은 시절에는 랭귀지 공부하는 게 호기심이 있었지만 나중에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코딩을 이용하는 거지 내가 코딩을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아마 할 거예요. 현업에서는요. 네네. 그래서 제일 원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거를 no pain 그 다음에 뭐 시간이 많이 안 걸리고 그리고 적절하게 하고 또 뭐 그걸 영원히 쓰는 회사도 있지만 뭐 시대가 변하면 또 안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걸 뭐 옛날에는 뭐 나쁘게 얘기했는데 바퍼웨어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때만 쓰고 근데 저는 그때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루 한 번 쓰고 버리는 소프트웨어가 왜 나쁜가? 일회용 값도 있는데 예? 만들기만 쉬우면은 그래서 아마 제가 두 분을 모신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의 코딩 패러다임이 조금은 완전히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분을 했었는데 제가 조금 아까 이제 이 방송하기 전에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우리 그 박 대표님한테
제 생각은 이제 저희가 이제 지식이 짧으니까 노코드랑 로코드랑 좀 다른 패러다임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우리 박 대표님은 같은 거다. 요새 이제 묶어서 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로코드.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이게 지금 코딩을 배우거나 코딩으로다가 여지껏 그런 패러다임을 가진 분들에게 조금 그거에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생각을. 제가 로코드랑 로코드랑 이제 앞으로는 같아질 것 같다. 네. 지금 뭐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노코드냐 로우코드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구분을 짓는 거는 의미가 점점 이제 없어졌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가 이제 퀘스천이죠. 그래서 그 어디까지라고 하는 그 분야는 점점 더 그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그리고 그 굉장히 빠르게 그것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디지털라이징에 대한 그 욕구가 강하신 분들은 충분히 도전해 보실 만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딩 교육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어떤 선택과 집중에 의해 가지고 뭔가 목표 모델을 가지고 코딩 교육을 해야지 지금처럼 어떤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하는 그런 코딩 교육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말씀도 했었는데 우리가 이걸 하면은 코딩을 하는 교육도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게 뭐 원리는 알아야 되지만 뭐 옛날처럼 뭐 엄청나게 그 코딩 연습을 하거나 뭐 밤늦게까지 날 코딩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뭐 MZ세대는 안 할 것 같은데 그거에 맡겨 오는 건지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비즈니스 할 때 이걸 딱 받는 사람들이 코드 우리 좀 뭐 일찍 퇴근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쪽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새? 저희가 이제 과거에 좀 이런 프로젝트 경험을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뭐 상상의 뭐 시리즈이긴 하지만은 저는 입코딩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 거지. 내가 입으로 좀 얘기를 해주면은 누가 좀 이렇게 좀 만들어줬으면은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아직 입코딩까지는 가지를 않았지만은 그래도 유사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로코드 형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개발자가 또는 시티즌 디벨로퍼라고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분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쉽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단순히 이게 로코드, 노코드에 떠나서 요즘 이제 코파일럿이라든지 하는 형태로 이제 여러 가지 트렌드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전문 개발자들이 약간 좀 멘탈적으로 좀 이렇게 자괴감이 빠지신 그런 동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정통적으로 해왔었던 이 코딩의 방식들이 과연 앞으로 지속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적용했던 사례이긴 하는데 저희가 요즘 이제 한참 그 오픈 AI 쪽에 있는 이 인터페이스들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윈도우즈 콘솔에서 사운드 투 보이스, 사운드 투 텍스트 이런 형태로 내가 말을 하면은 그 텍스트를 사운드를 그대로 텍스트로 옮겨줍니다. 뭐 이런 기술들은 일반적인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적용을 하고 그곳에 이제 내가 원하는 코딩에 대한 인텐션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오픈 AI 쪽으로 버튼을 누르면은 그 코드 셋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옵티마이즈를 하거나 적용하게 하는 거나 하는 부분들은 그분의 이제 판단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용할지 말지에 관련된 그리고 옵티마이즈를 할지 말지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아직 개발자라든지 어떻게 보면 어드밴스드 된 개발자에 대한 역할이라고 보고요. 그렇지만은 정작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러한 형태로 트렌드가 좀 바뀌어 나가고 있다. 물론 앞으로 이제 몇 년이 더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자체가 또 올드 스타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로 계속 편하게 발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개발 커뮤니티 이렇게 소프트 MES나 뭐 PLM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뭐
두 파로 좀 나눠지는데 뭐 아우로박스로 가자 뭐 아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 내가 요거는 꼭 질문하고 싶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유연성적인 측면으로 조금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이제 앞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소스라든지 인터페이스라든지 이런 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실제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다 보면은 이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는 이제 연계라고 하는 부분들로 해서 외부 데이터 소스 또는 외부 코드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해서 어떤 완성체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처럼 어떻게 보면은 연계 관련된 유연성이 있는 플랫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이 플랫폼이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발전 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 이제 맞아 또 지멘스 거를 듣고 한번 더 얘기를 해주시죠. 네. 발표를. 예, 저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RADD라고 하는 형태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RADD 하면은 이제 Rapid Application Development and Deployment, 즉 신속하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요즘 이제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이제 뉴 업노멀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은 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뉴 노멀이나 뉴 업노멀이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환경 그리고 사회 환경들 최근에 뭐 코로나에서부터 또 해외에 있는 전쟁에서부터 서플라이 체인에 관련된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부터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들이 이게 우리 실생활 정치 또는 개발 환경 이런 부분들에도 실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종이컵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이제 멀티모달 IT, 바이모달 IT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트너나 이런 데서 이미 오래전에 했었던 얘기지만은 우리가 트레디셔널하게 전통적으로 우리 가치를 유지하는 사업도 계속 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은 매몰 비용이나 투자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뭔가 시범적으로 적용을 해보고 얘를 확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플랫폼 이런 것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과연 전통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지 하는 것들이 좀 화두가 되고 있고요. 그냥 전통적인 방식 또는 디지털 혁신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두 부분들을 매치시킬 수 있는 이러한 비용 효율적인 어떤 환경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보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런 로코드, 로코드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되고 있고 노코드나 로코드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개발의 방식일 뿐인 거고요. 그보다 더 빨리 개발할 수 있다. 그리고 빨리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결국은 비즈니스 오너 또는 비즈니스 담당자에게서는 최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RADD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도 이제 어떤 한계라든지 엔터프라이즈 관련돼서의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정보 기반의 연결과 의사소통이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방향 또는 N-대-M의 이런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런 래피드 어플리케이션 디벨롭먼트 플랫폼이 필요할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활용 전략들 조금 전에도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해서 쓰는 예를 들어서 CAD를 담당하신 또는 해석을 전문으로 하시는 시뮬레이션을 전문으로 하시는 그리고 이게 만들어주면은 PLM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MES 하시는 분들 그런데 이게 결국은 가면은 비즈니스 담당자 입장에서 봐서는 엔드투엔드로 연결이 돼서 뭔가 의사소통을 하거나 활용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개인화를 넘어서 이제 초개인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연결시키고 조금 더 쉽게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하이퍼 오토메이션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확대시킬 수 있는 이런 형태를 지향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따른 방법론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말씀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짧게 좀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아가도스의 플랫폼처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위직 기반으로 해가지고요. 이런 화면이라든지 그리고 비즈니스 로직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데이터 모델들 저희는 이제 ORM 기반의 데이터 모델을 기본으로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고 그 개발된 환경 위에서 비즈니스 로직이라든지 백엔드 단이라든지 프론트엔드 단의 어플리케이션들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잠깐 보셨던 것처럼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작성을 하다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델 이외에
제3의 모델들이 필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개발하고 있는 것에서 PLM이나 MES나 여타 해석의 소리라든지 CAD에 있는 데이터라든지 ERP에 있는 데이터들 연동을 해서 하나로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이걸 이제 데이터 커넥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커넥터들을 통해서 외부 데이터들을 카탈로그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처럼 양방향 통신할 수 있도록, 즉 내가 만든 모델에서 이 모델에서 SAP로 또는 SAP에 있는 데이터에서 내가 만든 모델로 이렇게 데이터를 서로 제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점으로 보면 CRUD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로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할 수 있도록 하는 오퍼레이션들을 제가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무 담당자 입장에서 봐서는 실제 생산 계획을 하는 PLM에 담당하시는 분들, 또는 제조를 담당하시는 MES에 관련된 분들, 또는 물류를 담당하시는 분들,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 마켓에서의 고객의 VOC를 담당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형태의 업무를 하고 있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실제 생산하시는 분 입장에서 봐서는 내가 만들어야 될 어떤 제품에 대한 생산 계획 대비로 해당되는 파트가 어느 파트너에서 들어오는지, 그리고 내가 만드는, 요즘은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만들어진 제품들이 PLM에서 디자인된 형태로 제대로 된 형태의 파트가 들어왔는지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내가 실제 부여받은 예산, 즉 예산 대비 기성과 어느 정도 일치가 되는지 하는 부분들, 즉 ERP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모 회사에서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실제 이 전반의 라이프 사이클을 제품을 생산하면서 운영을 하시는데, 이 프로덕트 하나를 가지고 한 7년에서 10년 정도를 활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7년에서 10년이라고 하는 라이프 사이클은 마켓 센싱을 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이며, 그 제품에 대한 아이디에이션이 되고 나면은 얘를 실질적으로 만들지 말지에 대한 그런 계획을 하고, 계획에서 승인이 되고 나면은 얘를 이제 목업을 만들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시장성에 타당성이 있는지, 시장성이 있는지를 보고 이제 실제 대량 생산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애프터 서비스 마켓으로 나가면은 실제 이제 매장에서 우리 제품을 알리거나 교육을 해주시는 분들, 또는 우리 제품에 대해서 이제 애프터 서비스를 해야 되는 기사분들, 이런 전반의 엔드-투-엔드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이 제품이 이제 엔드 오브 라이프 사이클, 즉 제품이 이제 단종이 되게 되면은 ERP하고 연동을 해서 과거에 우리 제품이 이제 얼마만큼의 매출과 프로핏을 냈는지, 이런 것들 연동을 해서 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비단 이런 하나의 솔루션에서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솔루션에 연결이 돼 가지고 그런 정보들을 봐야 되는 거고, 그 사람들에게 의미를 전달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해서 ERP를 다 뜯어 고치거나 PLM이나 MES를 뜯어 고치는 게 아니고, 걔를 에지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연결을 해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초개인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앱들을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저희가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지만은, 여러 앱들을 통해서 디자인 담당자 또는 물류 담당자, MES 담당자, 이런 형태로 개인화된 앱을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형태로 저희는 이제 이런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들을 포지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부분 중에 하나, 이제 자동화, 하이퍼 오토메이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RPA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적용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거죠. 그 RPA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기본적인 유닛을 가진 어떤 자동화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중간중간에 개인이라든지 어느 팀의 인터페이스들이 필요로 하고요. 그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에서 잠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워크플로우라고 하는 컨셉을 해가지고 얘를 특정 이벤트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워크플로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RPA 연동을 한다라든지 또는 자동화를 시킨다라든지 하는 형태로도 어플리케이션들을 이제 개발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듣다 보면은 네. 약간 좀 이게 디지털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같이 좀 네. 돼버리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다른 회사들은 이거 그 옛날 네이버가 포탈이 되면서 뭐 신문사 이런 회사들이 이상해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 포탈이 되면서, 그럼 이거에 대해서 다른 회사들도 경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 그 시스템을 얘기해 주실 때도 이렇게 딱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뭐 자동화 이거랑도 약간 겹치는 것 같기도 하고, RPA랑 겹치는 것 같고, 이 회사가 지금 챗GPT 때문에 좀 이상해졌는데,
여기까지 이런 것까지 나오면 노코드가 나오면 그 RPA가 이 노코드가 아니거든요. 좀 네. 그 힘들거든요. 이거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은. 네네.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이렇게 춘추전국 시대 같은 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오늘 로코드랑 로우코드 좀 코드 좀 덜 하려고 모셨는데 이거 완전히 저는 이제 이미 예. 바뀐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요. 그런 부분들 저희 이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는 이제 생산성이라고 하는 형태로 네.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노코드도 될 수도 있고 그게 로코드도 될 수도 있고요. 또는 하이코드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연결을 통해서 생산성을 그리고 내가 투자하는 투자 비용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마치 그 일회용 종이컵처럼 어떻게 보면 상황에 따라서는 매몰 비용에 대한 가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런 플랫폼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확산이 잘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아까 저런 트렌드를 말씀드린 것 중에 원활한 뭐 소통이나 네. 뭐 통합 이거를 보면은 요즘에 이제 좀 우리가 부족했던 거 뭐 그 ERP 따로 있고 PRM 따로 있고 뭐 CAD 다 사일로가 따로 있는데 네. 이거를 약간 이거를 이용하면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나요? 네, 제가 잠깐 그 부분들을 데모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네. 저희가 보여드리는 데모에서는 한 5가지 정도 시스템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AD PLM에 관련된 데이터하고요. 그리고 이제 ERP에 관련된 데이터, 그리고 실제 이제 생산 라인에 있는 MES 데이터하고, 그리고 이제 해석과 시뮬레이션에 관련된 데이터, 그리고 이제 내가 만든 제품이 필드에 나갔을 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관련된 IoT 관련된 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연결한 예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건 이제 저희 어플리케이션이고요. 해당되는데 지금 현재 공장이 3개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이 공장에서는 커피 머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데이터 소스가 보시면은 이 PLM 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ERP, SAP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저희 해석 시뮬레이션에 관련된 데이터하고 IoT 데이터가 같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제품을 마켓 센싱을 해서 디자인을 하다 보게 되면은 이제 PLM, CAD PLM이 같이 연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로코드를 통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CAD PLM을 연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이 어떠한 파트 프로덕트와 연결이 돼 있는지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런 형태로 2D, 3D 형태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ERP에 연동을 해가지고 얘를 이제 생산 계획을 이제 PMS나 PLM에 연동을 해서 이제 뭔가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재 내가 만들려고 하는 제품이 스탁이 얼마만큼 있는지 하는 것들은 이제 ERP에 있는 MM에서 이렇게 가져와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작업을 하다가 어떤 필드에서의 VOC라든지 생산 라인에서의 어떤 피드백에 의해서 이런 제품들을 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특정 파트 하나를 이제 변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파트를 변경을 했을 때 뭐 단편적으로 뭐 변경도 가능하겠지만 내가 바꾼 이 파트가 내가 원하는 제품에 대한 KPI를 맞춰주는지를 하기 위해서 해석 또는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파트를 바꿔서 CAD PLM 가서 변경을 하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다시 이제 데이터를 보내서 해석이나 시뮬레이션에서 다시 시뮬레이션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보시는 것처럼 파라메타를 바꾸고 이 바꾼 파라메타가 정말 내가 원하는 형태의 KPI에 들어오는지 하는 것들을 시뮬레이션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시뮬레이션에서는 그 시뮬레이션에 대한 어떤 퍼포먼스에 따라서 그 리절트가 이제 회신이 오는 거고요. 그 회신을 과거에 내가 돌렸던 여러 가지 파라메타 변경 내용 및 그와 관련된 시뮬레이션의 데이터를 이렇게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런 생산 계획에서 만들어진 게 이제 공장에 가서 실제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런 샤플로 또는 라인에 따라서 각 샤플로 및 라인에 있는 그 생산 라인별로 해서 운영 효율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하는 중에 작업 지시를 한다라든지 또는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라든지 또는 현장의 VOC 작업 일지를 쓰다가 어떤 의사소통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곳에서 바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입력을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피드백을 준다라든지 하는 것들을 같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적용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실제 현장에 나가게 되면은 정말로 얘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정수기를 모니터를 한다라든지, 예를 들자면은 이런 것처럼 우리 제품이 현장에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모니터를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런 모니터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도 실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센서 데이터를 모니터링을 한다라든지, 그리고 났었던 이벤트에 대해서 히스토리를 본다라든지, 그리고 이 히스토리에 따라서 이제 제품에 대한 상태가, 운영 상태가 안 좋으니까 작업 지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작업 지시를 내면서 HR에 연동을 해서 어떤 엔지니어가 가서 해야 되는지 하고, 가장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제품이 PLM과 이미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부품, 어떤 파트를 가지고 와서 정비를 해야 된다라든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파트를 가지고 왔는데 파트를 잘못된 걸 가져왔다라든지, 또는 파트를 정비를 잘못한다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오류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형태처럼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연결을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시티즌 데벨로퍼가 이런 내용들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것처럼 엔터프라이즈 형태의 어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거는 의사결정, 어떤 비즈니스 항목에 내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투자와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조금 고려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 현업에서 있는 사람들이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걸 쓰는 거는 그 알기 위해서 쓰는 거가 아니거든요. 결정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작은 결정이든 큰 결정이든 다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그 오늘 이제 사실은 오늘 로우 코드나 노 코드 쪽으로 예. 야 이제는 코딩을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좀 했는데, 시스템이 되게 야심이 큰데요. 이 시스템이 야심이 큰 것 예. 같아요. 실질적으로 앞에서 제가 모두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런 형태의 노코드라든지 이런 형태, 즉 어떻게 보면 엔트리 레벨의 시티즌 디벨로퍼 레벨에서부터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엔터프라이즈 레벨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바이모달 IT라고 하는 측면에서 고객이 원하는 우선순위와 비용에 따라서, 투자 비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접근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예시적으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요 질문을 제가 하고 싶어요. 어쨌든 계속 오랫동안 있잖아요. 이런 패러다임 앞으로는 진짜 모든 사람이 좀 노코드나 로우코드 쪽으로 갈 것이다. 그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얼리 어댑터라든가 자기가 좀 이렇게 어떤 그 확신이 있는 분들이 이제 시작을 했었을 텐데, 최근에 두 분이 챗GPT라는 거가 딱 생각지 못한 게 나왔어요. 그거가 나왔을 때랑 그 전이랑 좀 변한 걸 한마디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이렇게 쫙, 로코드나 로코드 이렇게 갔는데, 챗GPT가 이게 영향은 어느 정도 있을 거지만, 전체 내가는데 영향은 없지만, 그래도 이거는 뭐 좀, 내가 조금 비즈니스를 약간 고쳐야 돼. 바꿔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은 그 직접적인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인기가 있지? 이런 것까지 합해서 좀. 제가 예. 실질적으로 아직 현장에서 최적화라든지 또는 그런 퍼포먼스라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아직은 적용된 사례를 지금 그런 챗GPT가 또는 코파일럿이 만들어진 게 아직은 제가 이제 경험을 못 그렇죠. 해봐가지고요. 예. 그런데 이제 다만 챗GPT가 나오고 나서, 즉 이게 이제 화두가 되기 전과 후를 이렇게 좀 잠깐 저희가 개발자들을 만나보면은 이제 이런 로코드에 대한 대응하는 그런 포지션이 약간 좀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내가 하고 있던 이런 로코드, 하이코드 이런 형태가 어떻게 보면은 정통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이제 챗GPT가 나오면서부터 이게 과연 이제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지 하는데 이제 의구심을 이렇게 좀 가지고 계시는 그런 개발자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로코드나 로코드를 또 많이 찾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저도 박 공감을 대표님도 하고 한마디 있습니다. 해주시죠. 예, 저도 똑같이 같은 걸 느꼈거든요. 일단 저희가 오랜 동안 이 초자동화에 대해서 사실 노코드, 로코드라고 하는 그 키워드가 등장한 거는 얼마 안 됐잖아요. 말 자체가, 용어 자체가.
그런데 이 노코드 로우코드 기술은 사실은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고 글로벌 소프트웨어들 예를 들어서 SAP라든지 그 다음에 클라우드의 강자 세일즈포스 같은 이런 기업들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하는데 또 구축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적용을 한 기술이 로우코드 기술입니다. 로우코드 기술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양반들은 벌써 한 20여 년 전부터 해왔던 기술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범용적인 어떤 그런 그 시장으로 나와서 지금 포장이 되고 있는 게 있으면서 이제 노코드, 로우코드 그리고 이제 RPA라고 좀 이제 말씀하셨었는데 RPA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볼 때는 노코드, 로우코드 기술의 하나의 컴포넌트예요. 그렇죠. 예. 이제 그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챗 GPT 지금 질문도 챗 GPT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일단 챗 GPT 그 자체는 노코드, 로우코드 쪽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그 기술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그먼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지 기존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발자들의 손끝의 코딩으로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챗GPT에서 코드를 만들어주네? 이거를 확인하는 순간에 분위기가 굉장히 바뀌었어요. 그거는 정말 확실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 알파고가 나와가지고 한번 혁신을 일으켰던 것처럼 아마 굉장히 인식의 변화를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노코드, 로코드하고의 관계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지금 몇 분이 계시는데 말씀을 드리면 챗GPT라고 하는 어떤 그 AI가 저희는 AI가 그러니까 코딩이 필요한 거는 프로그램 코드가 필요한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인간이 기계와 대화가 직접적인 대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코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생각해 볼 만한 재미있는 질문인데요. 자, 인공지능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컴퓨터랑 직접적인 대화가 가능한 존재죠. 그죠? 그러면 프로그램 코드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필요 없죠. 그렇죠. 필요 없죠. 예. 그래서 저는 두 가지의 트랙으로 발전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챗GPT를 비롯한 어떤 그런 인공지능 쪽에서는 프로그램 코드를 생산을 해주는 텍스트 투 코드가 되겠죠. 그런 쪽에 한 트랙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할 겁니다. 그걸 위한 데이터가 계속 쌓일 거예요. 뭐 설계 데이터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데이터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인공지능은 이미 기계와 바로 다이렉트로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투 코드가 아니라 텍스트 투 앱이죠. 바로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게 사실은 노코드, 로우코드 기술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가도스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을 하면 400여 개의 데이터 테이블로 분산돼 가지고 쫙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데이터인 거죠. 그러면 그 데이터가 활용이 되면 바로 원하는 것들이 조합이 되고 할 수가 있겠죠. 저는 두 분이 너무 고수이기 때문에 간단한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챗GPT가 이렇게 일반인들에게 놀란 거는 이 콘텍스트, 정황을 얘가 딴 데보다는 알기 때문에 사람 흉내처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좀 엉뚱한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 우리 이 코드 안에도 이 콘텍스트를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왜냐면은, 어떤 코드는 필요 이상으로 쓰는 것도 오버라이트라고 그러나? 그것도 있는 거고, 어떤 거는 그 수준에 너무 낮게. 네. 근데 그 정황에 맞게 쓰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코딩을 하면서 그 정황에 맞게 코딩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코딩은 다 중립이잖아요. 이거를 조금, 우리가 어떤 거를, 코딩이라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연에 있는 엔티티를 어떤 이 제한된 컴퓨터 안에로다 모델링이나 뭘 이렇게 만들어 놓아서 행동하게 만드는 건데, 자연이나 뭐 이런 거는 다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콘텍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뭐 좀 문학적으로 만들어줘, 이거를 뭐 예술적으로 이거를 공학적으로 만들어줘.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아직까지는 이게 좀 더 발전을 하면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장담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런 형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잠깐 제가 여기서 이제 커넥터라고 하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는 이제 지향하는 바 중에 하나가 마치 이제 레고 블록과 같은 그런 조립 형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플랫폼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이 개발자나 시티즌 디벨로퍼가 얘기하는 컨텍스트를 하나의 솔루션에서 다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마치 기존에 있던 외부에 있는 이런 데이터 소스들 그리고 외부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들 이런 부분들과 좀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을 해서 마치 네고 블록처럼 이 조각 하나하나는 의미가 좀 작을 수 있지만은 얘가 모여지게 되면은 즉 개발자라든지 이를 조립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앞에서 잠깐 제가 차트에도 좀 올려놨지만은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기존에 있던 레가시 어플리케이션들 저는 이제 패키지드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최근에는 보면 이제 챗GPT 오픈 AI라든지 뭐 달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연결할 수 있는 외연을 확대시킴으로써 이 개발자가 또는 이 시티즌 디벨로퍼가 지향하는 형태의 컨텍스트를 조금 더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외연을 좀 넓히고 있는 게 요즘의 트렌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아까 있습니다. 그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는 거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용자에 따라서 화면을 달리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PDM 화면도 경영하는 사람이 딱 봤을 때 그 엔지니어링 이런 데이터를 그거 보면은 어렵습니다. 표가 당황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원하는 만큼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 화면이. 네. 디자이너거나 뭐 예를 들어서 마케팅하는 사람도 PLM을 쓰고 뭐 구매하는 사람도 쓰는데 그걸 모든 데이터를 그냥 다 보여주고 이러면은 사실 그건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콘텍스트에 따라서 얘가 좀 똑똑하면은 그 사람이 원하는 정보만 화면 정보만 그래서 뭐 이거 웃기는 얘기지만 그 뭐 마케팅이나 뭐 이런 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예쁘게 그 엔지니어들에게는 조금 그 엔지니어링 데이터 위주로 이렇게 그 코딩이 많아지고 그걸 노코드화되면 그거가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좀? 네, 맞습니다. 네. 말씀하셨는데 퍼스널라이제이션 쪽이 이제 강력한 어떤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 것처럼 결국에는 금방 말씀하니까 어떤 테넌트냐에 따라서 어떤 유저냐에 따라서 유저의 프로퍼티에 따라서 내가 액션할 수 있는 어떤 버튼 수도 달라지고 보여주는 데이터도 달라지고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런 것들을 쉽게 구현을 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노코드, 로우코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것이 와서 이게 엔지니어가 아닌 그 일반 그 문과인 분들도 자기가 원하는 화면이나 원하는 뭐 좀 만들 수 있는 거 하면은 굉장히 생산성이 좀 엄청나게 폭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아까 아직도 이 노코드, 로우코드지만 엔지니어나 좀 이제 이과인 사람들이 볼 수 편하게 나와 있다라는 거죠, 너무. 그렇죠. 그렇지 근데 않나요? 결국에는 그 시민 개발자가 할 수 예, 있는 그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목표와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 뭐 예를 들어 지멘스 같은 어떤 그런 그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그 니즈가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니즈의 어떤 그런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시민 개발자용의 노코드, 로코드 솔루션이 됐든 뭐 툴이 됐든 이런 쪽도 지속적으로 발전을 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와 가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엔터프라이즈 쪽은 굉장히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적용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분야가 없게끔까지 아마 발전하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에는 사용성의 편리함과 그다음에 적용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적용성은 사실 반비례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적용성이 좋으면 그만큼 많이 공부해야 되고 많이 익혀야 되고 경험도 많이 쌓아야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있겠죠.
지금 맨딕스 좀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이거는 꼭 맨딕스라기보다는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적용했을 때 네. 방법론들 조금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할 때 저희가 절대로 지향하는 바는 그런 섀도우 IT를 이렇게 양성을 하자 이런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조직 내에 적용이 됐을 때 어떤 형태로 적용이 돼야 될지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방법론을 이렇게 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하이코드 개발자가 됐던 또는 우리 회사 내에 있는 시민 개발자가 됐든 이런 분들에게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형태의 환경이 구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확산시키기 위한 교육 그리고 지속적인 지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질문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을 어디에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우리 회사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그리고 지원 체계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즉 어떤 프로젝트에 적용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시기 또는 그리고 투입 가능한 비용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좀 정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어떤 프로젝트 할 건지에 대한 포트폴리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정작 중요한 게 이렇게 개발했을 때 배포돼서 운영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런 배포 환경들, 이런 플랫폼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어야 되는 이제 문화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같이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이제 프로세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방법론을 저희는 이제 에펙토리 방법론 또는 이제 포피 이렇게 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과 포트폴리오, 플랫폼,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어떠한 솔루션을 뭐 어떠한 솔루션에 국한된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좀 적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방법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배포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좀 설명. 어떤 네. 식으로 이 어플리케이션이 좀 다른 어플리케이션과 다르게 네. 배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 조금 말씀해 주시죠. 조금 전에도 그 아가도스 환경에서 마찬가지로 개발하면 배포할 수 있는 이런 네. 환경들이 갖춰졌던 것처럼 이 맨딕스 플랫폼 자체도 개발 및 배포 환경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 같으면은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 다 고민을 하고 그 위해서 서비스 개발 비용 이런 것들을 고민했는데 요즘 이제 저희를 적용하고 계신 그 고객들은 이미 플랫폼적으로는 얘를 쿠버네티스 환경이라든지 또는 이런 형태로 다 만들어 놓습니다.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그래서 개발자 또는 프로젝트 팀에서 이걸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해당되는 컨테이너 환경에서 테넌트만 이렇게 만들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바이모달 IT 또는 이제 래피드 어플리케이션 개발 환경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면 아이디에이션만 있으면은 개발해서 배포해서 쓰세요. 이런 형태로 플랫폼들도 이제 고객사에서 이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IT 섀도우 IT를 좀 우리는 제안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런 부분들이 개발이 됐을 때 회사의 어떤 표준을 벗어난다라든지 또는 데이터 접근 방법을 달리한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뭐 데이터 브리치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뭐 보안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회사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또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 방법에 의해서 따라와라라고 하는 것. 일례로 많이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엑셀, VBA 스크립트 이런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것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즉 음지에서 양지로 그래서 회사의 표준대로 그런 부분들을 좀 지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섀도우 IT를 사실은 네. 제가 이제 그 옛날에 뭐 코딩하던 그 선입감을 가지고 오늘 이제 두 분을 모셨는데 이제 제가 결론은 뭐냐면은 이게 새로운 브리드의 어플리케이션인 것 같아요. 좀 더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질문이 뭐 아직은 좀 회의적인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야 이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만들 수 있어? 뭐 이런 거 왜냐면 이게 그 약간 리미테이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처음에는 저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딱 하면 조금 코딩을 편하게 뭔가 내가
조그만 거 만들어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제가 이 데이터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또 완전히 모든 소프트웨어가 잘못하면 백엔드로 보낼 수 있는 그 인프론트 소프트웨어 같은 느낌이 확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소프트웨어가 어떤 소프트웨어 어느 회사에서 구입을 한 거죠? 이게 뭐 저희는 예. 브랜드 네임을 그 맨딕스를 맨딕스, 그대로 사용을 예, 하고 있는데 언제 네덜란드에서 예. 2005년도 오래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산지가 2005년인데 이제 저희 지메스로 이제 머지를 한 거는 네. 이제 2018년도쯤에 그렇죠? 이렇게 네. 했습니다. 예. 그 두 분이 오늘 이제 저는 이제 한 번 더 모셔가지고 요거 지금은 이제 사실 이게 그 많은 분들 아주 소수만 이거를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조금 더 깊이 한번 두 분을 모시고 한번 좀 이 솔루션도 소개를 받고 또 앞으로의 이 패러다임도 한번 다시 받고 싶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소프트웨어 앞으로 그 어떤 소프트웨어의 패러다임도 변하지 않을 이게 굉장히 많이 변화시키지 않을까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이런 패러다임이 뭐 이미 많은 예. 변화를 주고 예. 있죠. 예. 현재도. 예, 그걸 진행 중이고 뭐 내년쯤 되면은 더 많이 그렇죠.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 분이 더 유명해져도 꼭 한번 더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시죠. 오늘 전에 뭐 메타버스 우리 일찍 하거든요. 네. 이거를. 그런데 유명해지면 안 나와. 갑자기 제가 이제 유명해지기 한 6개월이나 한 1년 전에 많이 부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빠른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다음에 굉장히 내년 정도에는 두 분 엄청 유명해지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그 방송 여기까지 마치고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많이 배우고 다음에 저도 공부 더 많이 해가지고 두 분 한번 모시고 진짜 우리 그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코딩을 마음 좀 자유롭게 한다라는 거가 패러다임이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두 분 다시 한번 모실 것을 약속드리고 오늘 방송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